2025년 12월 4일 크립토 정보 시간입니다. 에인션트 8, 즉 에인션트 A 코인이 뭐야? 왜 요즘 이렇게 자주 보이지? 오늘은 이 질문 하나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이 영상은 코인 추천이나 매수 권유가 아니라 에인션트 8이라는 코인이 어떤 프로젝트인지, 왜 급등했는지, 투자 전에 뭘 체크해야 하는지 정리해보는 공부용 설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한 줄로 정리하면 에인션트 8, 영어로는 에인션트 8이라고 부르고 티커는 A8인데 베트남에서 시작한 게임 특화 이더리움 레이어 2 체인, 그리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게이밍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레이어 2라는 말은 이더리움이라는 큰 길 위에 보조도로를 하나 더 깔아서 거래를 더 빠르고 싸게 처리해주는 보조 체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더리움 메인 도로는 차가 너무 많고 톨게이트 비용도 비싸니까 옆에 전용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특히 게임 같은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하기 좋게 만든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인션트 8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단순히 체인만 만든 것이 아니라 게임을 올리기 위한 런치패드, 게임 유저들을 모으는 마케팅 플랫폼, 게임 안에서 쓸 수 있는 분석 도구 같은 것들을 같이 묶어서 게임 회사들이 체인 유저 마케팅을 한 번에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게이밍 체인이라는 표현도 쓰는 거고요. 그렇다면 왜 이런 코인이 요즘 급등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세 가지로 묶을 수 있습니다. 첫째, 상장 이슈입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여러 글로벌 거래소에 하나둘 상장되기 시작했고 2025년 1월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국내 거래소 빗썸의 원화마켓에도 상장되면서 원화로 바로 매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장 소식은 늘 단타 자금을 끌어들이기 좋은 재료라서 상장 전후로 가격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둘째, 이 프로젝트가 걸고 있는 이야기, 즉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게임, 레이어 2, 이더리움 보조 체인, 베트남 최대 게임 길드 출신 팀, 이런 키워드들이 요즘 시장에서 한 번씩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게임 전용 레이어 2라는 말은 투자자들 눈길을 끌기 좋은 문장입니다. 셋째, 아직 시장에 풀린 물량이 전체의 약 절반이 채 안 되고 나머지는 몇 년에 걸쳐 천천히 풀리도록 잠겨있는 구조라서 거래량이 몰리면 가격이 롤러코스터처럼 크게 흔들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7일 동안 2배 이상 오르거나 하루에 100% 넘게 튀는 움직임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만 보면 이거 뭐지? 왜 이렇게 튀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인이 진짜로 괜찮은 프로젝트인지 아니면 그저 잠깐 반짝하는 테마주인지 이제부터는 뼈대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름은 에인션트 8, 티커는 A8이고 이더리움과 에인션트 8 체인 위에서 쓰이는 유틸리티 겸 거버넌스 토큰입니다. 한 줄 정의로 말하면 오피스택이라는 이더리움 보조 체인 기술과 셀레스티아라는 데이터 저장용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만든 게임 특화 이더리움 레이어 2이고 거기에 게임 런치패드와 유저 모으는 플랫폼까지 붙여놓은 게임에 올인한 보조 체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젝트가 해결하려는 문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이더리움 메인 체인은 수수료가 비싸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거래량이 한정돼 있어서 게임처럼 수많은 작은 거래가 필요한 서비스를 올리기에는 부담이 크다. 둘째, 웹3 게임, 즉 블록체인 기반 게임들은 하나하나 따로 마케팅을 해야 하고 유저를 모으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개발은 했는데 실제로 게임을 돌리고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 에인션트 8은 그래서 게임 전용 레이어 2 체인을 만들고 그 위에 게임 런치패드, 유저 보상 시스템, 분석 도구, 마케팅 툴을 얹어서 게임 회사들이 기술, 유저 홍보 채널을 한 번에 쓰게 만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차별점이라고 내세우는 것은 첫째, 오피스택과 셀레스티아를 이용한 모듈식 구조라 이더리움의 보안은 유지하면서도 데이터를 별도의 체인에 저장해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점. 둘째, 원래 베트남에서 블록체인 게임 길드를 크게 키운 팀이기 때문에 실제 게임 유저 커뮤니티와 인프라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발사는 에인션트 8 재단이라는 이름의 재단 구조를 쓰고 있고 웹3 게이밍 생태계를 지원하는 비영리 재단 형태를 표방합니다.
일부 법인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같은 곳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 이름도 보이는데 이는 세제나 규제 문제 때문에 해외 법인을 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팀을 보면 베트남 블록체인 게임 길드와 인프라 회사를 하던 사람들이 중심입니다. 공동 창업자 중에는 게임파이와 암호화폐 투자 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 베트남의 암호화폐 미디어와 벤처 회사를 만들었던 사람 등이 있고 운영을 맡는 파트너도 따로 있습니다. 최소한 완전한 익명팀은 아니고 이전에 게임과 길드를 운영해본 경력이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은 2021년 여름 무렵부터 길드 형태로 출발했고 토큰 발행은 2022년 5월, 게임 중심 이더리움 레이어2 체인을 공식 발표한 것은 2023년 9월입니다. 팀은 베트남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재단과 법인은 여러 나라에 나뉘어 있고 국제 재단 구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 구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에인션트 8은 이더리움 레이어2입니다. 즉, 이더리움 메인 체인이 큰 법원이라면 에인션트 8은 작은 지방 법원처럼 사건을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한 뒤 마지막 결과만 큰 법원에 올려서 확정받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거래를 모아서 올리는 방식을 낙관적 롤업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거래를 묶어서 싸게 보내고 이상한 거래가 있으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오피스텍은 이런 레이어2를 만들기 위한 표준 설계도 같은 것이고 셀레스티아는 데이터를 따로 저장해서 이더리움에 직접 다 기록하는 것보다 비용을 줄이기 위한 데이터 전용 체인입니다. 성능은 설계상 일반 이더리움보다 훨씬 많은 거래를 처리할 수 있고 수수료도 몇십 원, 많아야 몇백 원 수준을 목표로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에인션트 8 체인은 이더리움과 같은 방식의 스마트 계약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구조, 즉 이더리움 가상머신과 완전히 호환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더리움에서 돌아가던 게임이나 다른 레이어2에서 돌던 게임도 비교적 쉽게 옮겨올 수 있습니다. 보안과 업그레이드 권한을 보면 초기에는 에인션트 8 재단과 개발팀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점점 거버넌스를 넓혀 나가겠다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레이어2 프로젝트들이 비슷하게 겪는 과정입니다. 완전히 분산된 상태로 갑자기 시작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토큰 쪽, 즉 토크노믹스를 보겠습니다. 에인션트 8 토큰 A8의 총 발행량은 10억 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가운데 현재 시장에 풀려서 거래되는 것은 약 4억 2천만 개 정도 대략 40% 조금 넘는 수준이고 나머지 60% 정도는 팀, 초기 투자자, 재단, 생태계 지원 물량 등으로 묶여 있다가 4년에 걸쳐 천천히 풀리도록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베스팅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잠긴 돈이 시간표에 따라 조금씩 풀린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곧 특정 날짜마다 상당량의 잠겨있던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고 그때마다 매도 압력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분배 구조를 보면 커뮤니티와 생태계 지원의 32%, 팀의 20%, 시드 투자자의 10%, 프라이빗 투자자의 6%, 재단 금고의 15%, 유동성 공급의 10%, 일반 공개 분배의 5% 정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초기 커뮤니티에 나눠주는 에어드롭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팀과 투자자 비중도 적지 않지만 커뮤니티와 생태계 비중이 3분의 1 정도로 꽤 크게 잡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토큰은 어디에 쓰일까요? 첫째, 에인션트 8 체인에서 발생하는 일부 수수료. 둘째, 프로젝트의 중요한 방향을 정하는 거버넌스, 투표. 셋째, 게임 안에서 아이템을 사거나 대체 불가능 토큰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데 쓰이는 결제 수단. 넷째, 스테이킹을 통해 포인트나 추가 혜택, 게임 이벤트 참여 권한을 얻는 용도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공급 쪽에서는 앞에서 말한 베스팅 일정에 따라 팀과 투자자, 생태계 물량이 시간이 갈수록 꾸준히 풀려나옵니다. 이번에는 돈과 관련된 숫자를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가격의 전체 발행량 중 유통되는 물량을 곱한 값인데 에인션트 8은 대략 수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수백억 원대 수준의 중소형 코인입니다.
완전 희석 시가총액, 즉 언젠가 모든 물량이 다 풀렸다고 가정했을 때의 가치는 이보다 2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코인이 아직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는 아니고 레이어2 중에서도 아직 작은 편에 속하는 코인이라는 점입니다. 거래소 상장을 보면 국내에서는 빗썸 원화마켓에 상장되어 있어서 원화로 바로 매수와 매도가 가능합니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여러 중대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서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마켓에서도 거래가 됩니다. 다만 가장 큰 거래소라고 할 수 있는 1등급 거래소 몇 곳에는 아직 상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 여지는 남아있지만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초기 투자 유치 이력도 중요한데요. 에인션트8은 2022년 초에 시드라운드에서 여러 유명 투자 회사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이어서 프라이빗 라운드에서 추가 자금을 유치해서 총합으로 약 1,000만 달러가 넘는 자금을 모았습니다. 이름이 알려진 벤처 캐피털들이 들어왔다는 점은 최소한 프로젝트 검토를 어느 정도 통과했다는 신호로 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향후 수익이 보장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재단 금고에는 토큰의 15%가 배정되어 있고 여기에 다른 보조금까지 더해지면서 당분간 프로젝트를 운영할 자금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생태계와 실제 사용 흔적을 보겠습니다. 깃허브라고 하는 개발자 코드 저장소에 에인션트8 관련 코드들이 공개되어 있고 레이어2 인프라와 게임 도구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합의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라기보다는 검증된 레이어2 기술 위에 게임에 필요한 아이덴티티, 런치패드, 데이터 분석, 마케팅 플랫폼을 올려서 게임 회사들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온체인 지표, 즉 체인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숫자들을 보면 이 체인에 묶인 자산의 총량은 아직 크지 않고 게임과 관련된 거래가 늘어날수록 조금씩 성장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다만 트위터, 디스코드, 텔레그램 같은 커뮤니티 공간에서는 베트남과 동남아 기반 게이머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고 기존 길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이벤트, 에어드롭, 게임 테스트 같은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도 몇 가지 눈에 띄는데 게임 계정과 지갑을 쉽게 만들어주는 서비스와 연동해서 사용자가 복잡한 지갑 주소를 몰라도 게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고 게임 데이터를 분석해 성장 전략을 짤 수 있도록 분석 회사와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또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서 게임을 키우기 위한 지원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시장과 리스크를 좀 더 현실적으로 보겠습니다. 경쟁 구도를 보면 에인션트8이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게임에 특화된 체인으로 알려진 프로젝트들이 여러 개 있고 범용 레이어2 위에서 돌아가는 게임들도 많습니다. 에인션트8은 그 가운데에서 베트남이라는 지역 기반과 길드 출신 팀이라는 점, 그리고 이더리움 보안 기술과 데이터 전용 체인을 같이 쓰는 구조를 차별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유동성, 즉 사고 파는데 얼마나 물량이 붙어 있느냐를 보면 여러 거래소에 상장된 덕분에 거래량이 몰리는 날에는 하루 수천만 달러가 넘는 거래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 말은 단타나 스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인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중소형 코인이라 큰손 투자자나 시장 조성자의 움직임에 따라 가격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선물 시장이 열려있는 거래소에서는 영구 선물 같은 파생 상품을 통해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해지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펀딩 수수료가 한쪽으로 과하게 기울어졌는지 미결제 약정이 갑자기 늘었는지를 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한 번 방향이 바뀌면 롱 포지션이나 숏 포지션이 한꺼번에 청산되면서 훨씬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 측면에서는 아직 이 프로젝트가 특정 국가에서 직접 제재를 받았다는 소식은 없지만 앞으로 각 나라에서 게임 토큰, 투자 토큰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증권으로 볼 것이냐, 단순 유틸리티로 볼 것이냐에 따라 거래 가능 국가와 사용자 범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안 사고를 보면 공식적으로 알려진 큰 해킹 사건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토큰과 일부 계약은 보안 감사도 받았습니다. 다만
레이어2 운영과 업그레이드에 대한 권한이 아직 완전히 분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단과 팀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체인의 규칙, 수수료 구조, 언락 전략이 바뀔 수 있다는 팀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제 이 코인의 급등과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1, 2년의 흐름을 간단히 묶으면 먼저 2023년에 게임 중심 이더리움 레이어2 체인이라고 공식 선언을 했고 2024년에는 이더리움 생태계로부터 게임 확장을 돕는 지원금을 받으면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2024년 하반기와 2025년 초에는 여러 글로벌 거래소 상장, 그리고 빗썸 원화마켓 상장까지 이어지면서 상장 모멘텀으로 가격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여기에 게임 체인 레이어2 베트남 길드라는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테마성 자금이 유입된 것입니다.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이 체인 위에서 정말로 인기 있는 게임이 한두 개 이상 나오고 스페이스3나 에인션트 X 같은 퍼블리싱 플랫폼이 온체인 게임의 허브처럼 자리를 잡는다면 이 코인은 게임 체인 대표주처럼 다시 한번 조명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시나리오에서는 여러 게임이 올라오긴 하지만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시장의 한 구석을 차지하는 중소형 체인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수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지금의 테마 열기가 식고 언락 일정마다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예전에 게임파이 열풍이 한번 꺼졌던 것처럼 긴 조정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타나 스윙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주의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상장 직후 급등 구간에서의 추격 매수는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빗썸 상장일에는 하루에 수십 %가 튀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 이후 조정 구간도 컸습니다. 둘째, 언락 일정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팀과 투자자 물량이 풀리는 날은 그 전후로 가격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선물 시장이 있는 거래소에서는 펀딩 수수료와 미결제 약정이 과열되지 않았는지 살펴보시고, 넷째, 국내 원화 마켓 가격이 해외 달러 마켓보다 너무 비싸게 거래될 때, 즉 김치 프리미엄이 과하게 붙어 있을 때는 이미 단타 자금이 과열된 신호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진입 시점에 대한 개념적인 예를 들면 하나는 상장이나 큰 뉴스로 급등한 뒤 30%에서 50% 정도 조정이 나오고 거래량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몇일 동안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올 때 천천히 소액 분할 진입을 고민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큰 언락 이벤트가 지나간 뒤 공포가 과하게 반영되어 던져지는 구간에서 다음 게임 출시나 파트너십 발표를 기다리며 적은 비중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개념적인 설명일 뿐, 실제 매수와 매도, 손절과 익절의 기준은 반드시 본인이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이제 이 코인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인션트 8의 장점은 게임 특화 이더리움 레이어2라는 명확한 정체성과 이름 있는 투자자들이 초기에 자금을 넣었다는 점, 실제로 게임 인프라와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러 거래소 상장과 원화 마켓 상장으로 유동성 접근성이 꽤 좋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단점과 리스크는 아직 시가총액과 체인한 자산 규모가 작아서 한 방에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중소형 알트코인이라는 점, 4년에 걸친 베스팅 구조 때문에 앞으로도 언락과 매도 압력을 여러 번 겪어야 한다는 점, 게임과 레이어2 시장 전체 경쟁이 치열해서 이 프로젝트가 확실한 1등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는 점, 수수료 수익, 사용자 수, 체인에 묶인 자산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말할 만큼의 실적은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코인을 투자 관점에서 요약하면 장기 바닥에서 코스닥 테마주 하나 담아본다에 가까운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오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크게 흔들릴 수도 있는 고위험 고변동성 종목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게임과 레이어2라는 이야기를 믿고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는 지켜볼 생각이 있는가? 내 전체 자산 중에서 에인션트 8에 넣을 비중을 미리 몇 % 이하로 정해두었는가? 다음 언락 일정과 주요 이벤트 날짜를 내가 직접 달력에 적어두고 챙길 의지가 있는가? 내가 지금 들어가려는 가격이 최근 고점 대비 어느 정도 위치인지
최소한 일봉 차트와 4시간 차트를 한 번이라도 확인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코인이 30%에서 50% 이상 빠졌을 때도 멘탈과 생활이 버틸 수 있는 금액만 넣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을 해본 뒤에 자신의 투자 성향과 맞는지, 지금 시장 상황과 맞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에인션트 8은 분명 흥미로운 이야기와 기술을 가진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어떤 코인이든, 특히 이렇게 변동성이 큰 중소형 코인은 남들 이야기만 듣고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기본 정보, 구조, 리스크를 차분히 정리해보고 내 상황에 맞는지부터 따져보는 것이 코인이든 오래된 투자자든 모두에게 필요한 첫 번째 안전장치입니다. 오늘 내용이 에인션트 8이라는 코인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 다른 코인들을 공부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구조부터 한번 뜯어보는 습관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리서치에서 또 만나요. 가격이 아니라 기본기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머니픽 코리아 굿뉴스 GNTV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투자자, 여러분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